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참가자들이 단계별로 새로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게임마다 탈락자가 존재했으며 탈락은 죽음을 의미했는데요. 최종 승자는 456억이라는 돈을 얻게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총 6가지의 게임이 등장했는데요. 게임에는 각각의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치열한 인간 사회의 경쟁을 묘사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게임도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동안만 참가자들은 움직일 수 있었으며 말이 끝났는데도 움직이는 사람은 탈락하게 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게임은 인간 사회로의 적응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은 어렸을 때 누구나 접해본 모두가 다 아는 게임이었지만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가자들 중에서 이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 하던 놀이는 분명 탈락해도 다음 게임이 있었고 술래가 봐주기도 하고 실패해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상 그들에게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회에 내던져진 사람들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두고 어렸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고 만만하게 뛰어들었던 사람은 모두 다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게임의 방식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도 혼란을 느끼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인간은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지만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은 어렸을 때 겪은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은 인간의 적응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진행된 게임은 달고나 모양 만들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주어진 모양의 달고나를 정확히 만들어야 했는데요. 달고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모양을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참가자들은 달고나 만들기라는 주제를 모른 채 게임에 뛰어들었고 쉬운 세모 모양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우산 모양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인생이라는 선택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얼떨결에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으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얻은 사람은 보다 쉽게 게임을 진행했지만 그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기훈은 가장 어려운 모양인 우산 모양을 선택했고 그에 따라 모양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촉박한 시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던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기훈은 침을 발라서 달고나를 문지르게 되면 금이 간 모양대로 달고나 만들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혜를 얻은 기훈은 쉽게 달고나를 만들 수 있었고 기훈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를 따라해서 달고나 만들기 게임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달고나 만들기는 인생에서 필요한 지혜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게임에는 줄다리기였습니다. 여러 명이 협동해서 상대편과 줄다리기를 하고 상대편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요. 줄다리기는 힘센 사람들이 많은 쪽이 유리했지만 이 게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협동이었습니다. 기훈의 팀에는 할아버지인 일남이 있었고 여자들의 비율도 다른 팀에 비해서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훈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게임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하는 줄다리기 게임에서 여자들과 노인이 많은 쪽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인 일남은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줄다리기는 단순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타이밍과 전략이 필요한 게임이었는데요. 힘을 주다가 갑자기 힘을 빼서는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들기도 했고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기훈팀은 절대적인 힘의 차이에서는 상대편보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리더의 전략대로 협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줄다리기 게임은 인생에서 중요한 협력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는 기본적으로 치열한 경쟁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협력하는 과정도 필요했는데요. 각각 다른 개성과 주장들을 하나로 모으고 협력적으로 했을 때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줄다리기 게임은 그런 협력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죠. 네 번째 게임은 구슬 빼앗기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각각에게 10개의 구슬이 주어진 다음 1대1로 승부해서 상대방 구슬 10개를 뺐으면 승리하는 게임이었는데요. 게임 내에서 폭력을 통해 뺏는 것 말고는 모든 방법이 허용되었습니다. 참가자들 중에서는 구슬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구슬 개수 맞추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각자가 자신 있고 유리한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구슬 빼앗기 게임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임이었는데요. 참가자들 중에는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인데도 상대방을 설득하여 둘 다 공평한 방식이라고 하면서 속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호는 일람과 구슬 빼앗기 대결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자신의 구슬이 모두 뺏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는 일람이 종양으로 인해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일람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걸린 일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구슬 빼앗기 게임에서 이기려고 한 것인데요. 상대방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할 수 없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긴 자의 입장에서는 설득이지만 패한 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로 느껴지는 일이었는데요. 구슬 빼앗기는 인생에서 필요한 설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번째 게임은 유리바닥 건너기였는데요. 참가자들은 순서에 따라 유리로 된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 중에는 강화유리도 있었지만 일반 유리도 섞여 있었는데요. 강화유리만 밟게 되면 무사히 도착지까지 갈 수 있지만 일반 유리를 밟게 되면 바로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리가 강화유리일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도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면 탈락 처리되어서 어차피 죽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도전하게 되면 일반 유리를 밟고 죽을 확률도 컸지만 대신에 가장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컸는데요. 유리바닥 건너기 게임은 인생의 도전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선택은 불확실한 영역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는데요. 안전한 길만 택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을 결국 인생에서 뒤처지고 낙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도전으로 인한 실패 때문에 인생에서 낙오될 수도 있었는데요. 유리바닥 건너기 게임은 인생의 도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번째 게임은 마지막 게임인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다리에서 출발한 사람이 오징어 안에 있는 상대방을 제거하고 오징어 머리를 밟으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밟고 짓누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최종 단계인 오징어 머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오징어는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에 의해서 분류되는 하층의 사람과 중간층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오징어 머리에 있는 상층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나의 신분을 상층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중간층에 있는 누군가를 쓰러뜨린 다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자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정된 자원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인간성을 버리고 잔인하고 냉정한 태도로 상대방을 짓누를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신분이 상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오징어 게임은 인생에서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은 어렸을 때 우리가 하던 아름다운 동화나 놀이가 아니었는데요.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던 놀이는 결국 그 안에 인생의 잔인하고 냉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그때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고 쓰러뜨리고 올라서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냉혹한 사회에 던져진 이상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했고 지혜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돌파해야 했고 때로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나의 신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구조차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잔인함이 있어야만 했는데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어렸을 때 하던 다양한 놀이를 통해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즌이 기다려지네요.